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대뼈 축소 성형술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패 없이 부작용 없이 단 한 번의 광대뼈 축소 성형술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했을 때 본인의 얼굴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자가진단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광대뼈 축소 성형술은 우리 얼굴 중안면부 가운데 부분의 얼굴 윤곽을 바꾸기 위한 수술이라는 부분을 먼저 인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통해서 가령 정면 모습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가진단법이 하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눈 바깥의 뼈를 손으로 만져보시고 눈 바깥의 뼈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광대뼈가 이루는 윤곽이 더 돌출되고 더 넓게 보인다면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통해서 정면 모습에서 유의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얼굴을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 사면에서 보았을 때 눈 아래쪽으로 돌출된 광대뼈를 줄이기 위해서는 광대뼈 체부의 윤곽을 줄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뼈가 아니고 뼈 위에 피부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지방 조직이 좀 많이 발달돼서 돌출돼 보이는 경우에는 뼈의 윤곽을 줄이더라도 좀 유의할 만한 어떤 만족할 만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광대뼈는 앞광대와 옆광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광대와 옆광대에서 정면 사진을 찍었을 때 옆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지금 자료 화면에서 이렇게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광대뼈에서는 광대뼈의 아치에 의해서 윤곽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광대뼈 아치는 앞쪽이 가장 넓은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얼굴의 가장 넓은 부위는 광대뼈 아치의 후방 부위에서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뒤로 가면서 넓어져 있는 광대뼈를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얼굴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눈 아래쪽으로 돌출된 부위는 광대뼈의 체부, 앞쪽 바디, 체부의 윤곽이 두드러진 경우에 눈 아래쪽의 윤곽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광대뼈의 체부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광대뼈 축소 성형술은 이러한 광대뼈 아치의 안쪽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광대뼈의 아치를 빈 공간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광대뼈가, 넓은 광대뼈가 줄어들면서 얼굴의 폭이 좁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광대뼈 아치를 안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입안 절개를 하고 그 다음 브레나루 절개를 한 다음에 앞쪽 광대뼈를 절삭하고 브레나루 부위를 통해서 광대뼈 아치 후방부를 절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입안 쪽을 통해서 앞쪽 광대뼈를 L자로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광대뼈를 안쪽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위쪽을 고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45도 광대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준비한 자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45도 광대는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었을 때 눈 아래쪽으로 돌출돼 보이는 광대뼈 체부에 의해서 윤곽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CT를 준비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CT에서 이렇게 광대뼈의 윤곽은 두드러져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광대뼈와 피부 사이에 혀부지방이 발달된 경우에는 눈 아래쪽이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뼈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앞쪽으로 돌출된 광대뼈가 줄어드는 효과를 많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광대뼈 체부가 앞으로 많이 붉어진 경우, 광대뼈 체부가 두꺼운 경우에 앞광대가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광대뼈 체부를 절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수술 전과 후에 광대뼈 체부의 두께 변화를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광대뼈 체부가 제가 실제로 CT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한 6mm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대뼈 체부의 뼈의 두께가 많이 두꺼운 경우에는 광대뼈 체부를 절삭하는 효과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비한 CT 자료를 통해서 수술 전과 후의 뼈 모습의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CT는 광대뼈 축소 성형술과 사각턱 수술을 하고 수술 전과 수술 후 2주째 모습인데요. 실제 이제 중안면부에 광대뼈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2주째 앞쪽 절골 부위의 유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를 이렇게 뒤로 들고 본 모습에서도 뒤로 가면서 넓은 광대뼈가 유의할 만큼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쪽 얼굴에서 거의 8mm 이상의 폭의 변화가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사면 모습에서도 앞쪽 광대뼈 절골 부위가 유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인데요. 또 수술 전과 2주째 CT에서 중안면부 광대뼈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고개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찍었을 때 넓은 광대뼈가 안쪽으로 좁아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광대뼈 축소 성형술은 일단 광대뼈 축소 성형술 후에 본인의 뼈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안정된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하고 나서 경과 과정에서 뼈의 안정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뼈의 안정성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단 광대뼈 축소 성형술은 뼈의 위치를 절골을 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동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뼈가 유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좀 무리하게 본인이 손으로 누른다든지 혹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또 뼈의 위치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조심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수술을 집도한 선생님, 그러니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술 후 일정 기간은 조심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본인의 뼈에 있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한 일상생활이나 왕성한 활동을 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대뼈 축소 성형술은 다른 모든 성형수술과 같이 집도하는 의사에 따라서 수술의 방향이나 또 구체적인 수술의 방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고요. 수술 후 어떤 관리나 경과에 대한 부분도 수술의 방법이나 과정에 따라서 수술 후의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대뼈 축소를 이제 앞광대 부위만 살짝 할 건지 아니면 광대뼈를 앞광대와 옆광대와 후방광대를 할 건지 그런 모습이나 조건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나 수술에 필요한 시간이나 어떤 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광대뼈 축소 성형술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